이번 시간은요, 정상인에서 그러니까 성인 기준입니다. 하루 소변량은 얼마나 돼야 되는가? 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소변량이 지나치게 많은 걸 우리가 다뇨라고 할 거고요. 또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걸 핍뇨라고 하고, 또 아예 이제 거의 없는 경우를 무뇨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리라든지 정의, 기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자, 우선 소변 어디서 만듭니까? 바로 신장에서 만들죠. 신장 콩팥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우선 이제 신장으로 혈액이 들어옵니다. 이 신장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혈액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혈액 속에는 이제 물도 들어있을 거고 각종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에는 버려줘야 될 더러운 물질, 노폐물도 있을 거고요. 또 필요한 물질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신장에 사구체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돌다가요. 일부가 이제 이 압력에 의해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여과라고 하죠. 그럼 이 여과가 되는 거는 결국 이 물과 물질들이 일부가 빠져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로 이게 사구체에서 여과가 돼서 세뇨관으로 넘어가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묶어서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장은 거의 이제 100만 개 정도 이상의 네프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여과가 되는 게 하루에 보통 150에서 180리터 정도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여과가 된 양이 그냥 이제 세뇨관에서 쭉 빠져나와서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면 최종적으로 소변이 될 텐데 이걸 그대로 다 배출해 버리면 자, 우리 몸은 도대체 수분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 겁니까? 하루에 150에서 180리터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겠죠. 150에서 180리터를 계속 마셔줘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다시 혈액으로 환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99% 정도는 재흡수를 시킨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이 중에 이제 1% 정도에 해당하는 1.5에서 1.8리터 정도만 소변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여과를 시켜서 일단 다시 재흡수를 시킨 이런 멍청해 보이는 과정을 하냐면요. 자, 이렇게 해야지 일단은 물에 물질을 녹여서 일단은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사막에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 좀 더 이제 이 물을 많이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세뇨관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요. 혈액으로 환수가 되면 소변의 입장은 좀 더 많이 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소변이 농축되었다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조절의 여지를 남겨두는 차원에서 일단은 여과를 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맡겨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폐물을 버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필요한 물질들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2단계로 구성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에서 1.8리터 정도가 이제 정상 성인의 소변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2리터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쵸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요 이 페트병에다가 정확하게 이제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나름 오세요. 그러면 선생님 저 한 2.5리터 나왔는데 저 소변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보통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접근을 할 이제 의미가 있는 정도는요 3리터 이상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내가 하루에 물을 좀 많이 먹었다. 그럼 이제 소변량이 그러니까 증가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우리가 물을 좀 적게 먹었다. 탈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1.5보단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 사이에서 내가 안 들었다라고 한다고 막 그죠 너무 심각하게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보통 3리터 이상 정도고요. 자, 다뇨가 이제 가능한 경우는 일단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 또 당뇨병에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또, 자, 세뇨관에서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재흡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돌아가는 양이 부족하다라는 건 이렇게 나가는 양이 증가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다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절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요. 바로 요붕증 같은 게 있겠죠. 제가 이제 자세한 알고리즘은
이 단요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상을 찾아보시거나 글을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핍료라고 하는 건요, 보통 우리가 하루에 이제 400ml입니다. 400에서 500ml 이하일 경우를 우리가 핍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마찬가지죠. 선생님 저는 1.5가 아니라 한 1.0L 정도 소변을 하루에 봤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자,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보통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400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핍료의 기준이 400 정도가 됐는지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 약간 지워도 되겠죠? 자, 네, 우선 이 최대 농축능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막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몸이 굉장히 물이 부족한 상태인데 내가 이 소변으로 물을 버리는 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최대한 이 소변에 있는 물을 최대한 쥐어짜서 혈액으로 다시 재흡수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도 이제 어떤 한계는 존재할 겁니다. 농축시킬 수 있는 한계요. 그 정도가 1400ml per 리터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혈장의 보통 5배 정도라고 알려져 있을 만큼 진한 농도입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가상의 계산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하루에 배설해야 되는 물질의 양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폐물 같은 것들을 버려줘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자, 우리가 이제 하루에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려줘야지 집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이 물질이 제대로 배설되지 못하면 결국 점점 누적이 되면서 이게 독소가 되는 거겠죠. 보통 이 하루에 배설돼야 될 물질의 양은 600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600ml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텐데요. 내가 이 물질 양은요, 농도 곱하기 부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 양이 600 정도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얼마만큼의 부피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변의 양이 되겠네요. 농도는 아까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최대 농축능으로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그러면 최대 농축능 1400ml per 리터로 계산해 볼 거고요. 그럼 이제 얼마만큼의 소변량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보통 444ml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요. 요 정도를 이제 우리가 소변량을 확보해 줘야지 내가 하루에 꼭 배설해 줘야 되는 물질을 우리 몸에 쌓이지 않게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고요. 이건 이제 최대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제 농도가 이게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요. 이 최대 농축능이 이제 1400 보통 이제 이거보다는 내려가 있겠죠. 이게 이제 1400보다 오히려 내려가게 되면 부피는 더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444를 기준해서 보통 핍류의 기준이 된 게 바로 400에서 500 정도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대 농축능으로 계산하더라도 444 정도가 필요한데 하물며 이게 아닌 만약에 농도가 한 1000 정도라고 생각해보죠. 1000 정도로 농축했으면 이 부피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한계치를 우리가 400 정도까지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에서의 핍료 기준이 0.4리터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급성 신부전 있죠. 급성 신부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타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리레날 타입이 있죠. 프리레날 타입, 그리고 이제 뭐 인트린직 레날 타입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핍료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핍료성과 비핍료성으로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 400이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핍료보다 한 단계 더 심각한 단계가 있는데요. 문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쇼크에서 이걸 볼 겁니다. 뭐 septic shock이라든지 뭐 hypovolemic shock이라든지요. 쇼크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혈압이 조절이 안 되고요. 관류압이 없기 때문에 혈압이 없고 이제 산소가 이제 부족해지게 되면서 뭐 쇼크의 이제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 관류압,
혈압이 낮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가 이제 펌핑을 심장에서 열심히 해줘야지 전신적인 기관에도 혈액 공급이 될 텐데 일단 이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요. 신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혈액의 양도 부족해지게 됩니다. 신장에서 이 소변을 만드는데 일단은 소변을 만들려고 해도 이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점점 이제 쇼크가 심해질수록 이 문효가 오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효도요 보통 이제 아예 뭐 소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기준은 보통 50에서 100ml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핍뇨도 신부전 마찬가지로 이제 쇼크에서도 신부전이 나오겠죠. 특히나 이제 핍뇨성 같은 경우 이제 상관이 있을 거고요. 이제 쇼크에서는 이제 문효도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쇼크에서 유린 아웃풋, 소변량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이제 뭐 문효나 핍뇨나 신부전에서 또 한 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